그 이제 고생을 좀 해봐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지? 저 뭐이고, 자, 이제 시작하자. 뭐 찾노? 군대 가는 거 찾고 있나? 자, 이제 용도별 주요 품종, 특수용, 풋콩, 단기성, 올콩. 올콩이라는 것은 빨리 자란다, 올대다, 빠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여기 청자콩 3호, 5호, 4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비교해 놓은 거예요. 색깔이 어때요? 초록색이죠, 그죠? 바깥에는 검정색인데 이러한 품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딱 드는 생각에 검정색이면 아이 건강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럼 초록색이니까 비타민이 많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그런 콩들을 이렇게 이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확기, 요것은 콩잎을 이제 우리가 수확하는 청잎 이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콩잎 먹어봤어요? 콩잎 안 먹어봤어? 콩잎을 따서 이렇게 따는 거예요. 따서 깨끗이 씻어서 된장 있죠? 된장, 간장 담그는 거 있잖아. 장 담글 때 간장도 안에 된장을 넣잖아. 처음 들어? 독이 있다. 독이 있으면 이제 간장을 만들려고 할 때 된장을 메주를 안에 넣어요. 위에는 소치 아니고 숯 있죠. 검정 숯하고 몇 개 넣어 놓잖아. 균 감염 방지하려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메주 띄운 거라 됩니다. 하얗게 이제 그 곰팡이가 뜬 거,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재어 놓는 거예요. 재어 놓으면 이제 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간장이 아니에요. 소금물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거기다가 콩잎을 있죠. 콩잎을 같이 딱 펼쳐 놓는 거라. 그 오래 놔두지 말고 한 열흘, 뭐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안에 간이 쫙 배어서 엄청 맛있어. 요거는 이제 소금 농도를 조절해야 돼. 혹시 고혈압 또는 고지혈 환자가 있으면 이거 별로 안 좋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살짝 데쳐. 확 삶아 뿌리면 안 돼요.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한 2, 3분 담갔다가 그냥 꺼내. 그 다음에 뭘 바르느냐면 된장이 있죠. 된장 있잖아. 된장하고 간장을 삶아. 약간 끓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그냥 바르는 거야. 우리 김치 담을 때 있잖아. 뭐라 그러지? 반죽 넣는 거 있잖아. 양념. 그거 바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놔도 돼요. 그러면 김치 먹듯이 먹으면 아주 맛있어, 이거. 그걸 일명 이제 삭혀 먹는다. 삭힌다 그래요. 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간장 있죠. 간장통에 그냥 간장 넣고 이렇게 차곡차곡 재서 이렇게 딱 뚜껑 닫아갖고, 자, 이런 통이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다 이게 닫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또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루 베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먹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콩잎은 좀 거칠어. 그래서 직접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데쳐서 아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숙성을 시켜서 먹는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용도가 옛날에는 콩을 다 뭐 했어요. 열매로 다 먹었는데 지금은 뭐 콩나물이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이런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풋콩으로 쓰는 건 이제 노곤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생육중기고 이제 꼬투리가 달린 모양이고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죠. 수확했는데. 그럼 이런 걸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나요? 이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식당에서. 안주용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맥주 좀 마시는 학생들은 이 안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땅콩하고 이거하고 나와요. 상당히 맛있죠. 그죠? 살짝 삶아가지고. 그래서 삶아서 한 번에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냉동 저장을 많이 합니다. 냉장이 아니고
냉동을 많이 해놔요. 그랬다가 수시로 이제 살짝 녹여갖고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단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짧을 단 기간 기자입니다. 기간이 짧은 품종이란 얘기죠. 일명 다른 말로는 올콩이라고 해요. 올콩. 우리가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또는 단기성 품종, 뭐 극단기성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생육 기간이 짧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콩이 있는데 오늘 벌써 노랗게 물들어 있죠. 숙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콩잎할 때 하나 설명을 빠뜨리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었을 때 해 먹는 것도 있지만 반찬으로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약간 들었을 때 해 먹어도 더 맛있어요. 우리는 이런 스타일이지 주로. 요게 이제 콩 형태고 요거는 착캡된 지금 한 포기당 꼬투리가 요렇게 달려 있죠, 그죠? 예, 보통 50개에서 80개 정도 달립니다. 자, 요렇게 이제 콩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뭐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갑니다. 하나만 조금 깊이 있게 해놓으면 그 다음 작물들은 또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자, 콩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수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가 한번 봅니다. 먼저 종자가 있으면 그냥 종자를 심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소독을 해야 돼. 콩 종자. 왜냐하면 콩 종자 자체에 병원균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토양에서 병원균이나 충이 많이 있어서 먹기도 해요. 콩을. 그래서 얘가 소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소독 약제가 있어요. 단 친환경을 하면은 이거 못 씁니다. 친환경적으로 다른 약제를 써야 됩니다. 친환경 제재라고 표시된 것만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파종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가는 큰 기계가 트랙터죠, 그죠? 예, 트랙터고 요게 이제 쟁기입니다, 그죠? 쟁기가 요렇게 가면서 요게 이제 고를 타고 가는 거죠. 요렇게 로타리로 요렇게 돌리면서 흙을 요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보내면 요게 이제 두둑이고 낮은 부분이 고랑이라 했죠, 그죠? 두둑, 고랑, 요렇게 고랑하고 두둑 하나를 합쳐서 일항이라 한다 했죠, 그죠? 요렇게 일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닐을 덮는 거예요. 이걸 비닐 피복, 영어로 하면 멀칭이라고 합니다. 이 멀칭을 딱 해놓고 요즘은 이 콩 파종기가 손으로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기계 하나 뭐 빌리든지 사든지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콩이 파종이 됩니다. 그러면 콩 크기의 2배 내지 3배 깊이만큼 살짝 덮이면 되니까 지나가면 눌름 작용, 눌러줘요. 이 자체가. 그래서 따로 안 눌러도 됩니다. 기계가 다 해요. 그게 뭐냐면 요 바퀴가 있죠. 요거. 바퀴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콩이 이렇게 덮인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요것을 콩 파종하고 나서 이제 콩이 발화가 되겠죠. 발화되는데 뭐도 같이 발화된다? 잡초도 같이 발화돼요. 그럼 잡초 발화를 안 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거예요. 단 친환경으로 하면은 제초제 살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요건 지금 비닐이 피복되어 있다, 없다? 피복 안 돼 있죠? 이건 무피복이라. 이런 경우에는 잡초 방지가 어려우니까 비닐 피복을 한다. 그래서 친환경 인정 받고 제품을,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하면 이렇게 약재를 살포하면 안 됩니다. 비닐 피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 재배와 무피복 재배의 차이점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피복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일단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잡초 발생을 줄인다. 거의 방제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분이 부족할 때는 이쪽으로 오픈되면 그냥 지면을 통해서 하늘로 공기중으로 다 수분이 정발되겠죠, 그죠? 정발되는데 이것은 정발을 막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때요? 지온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온을 높여서 발화, 삭이 나는 것,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오는 것, 출현을 속도를 빠르게 한다. 단 이런 게 있어요.
검정색 필름을 쓰는 거하고 흰색 필름을 쓰는 두 종류를 비교해 보면, 검정색을 필름을 쓰면 햇빛이 투과가 안쪽으로 안 돼요. 지가 받아 있어. 누가? 필름 지가. 그래, 지는 더워. 여러분들 여름에 검정색 옷 입고 나가면은 엄청 덥죠? 왜? 이 자체가 열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얀색 필름을 덮어 놓으면 어떠냐? 빛이 그냥 토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는 덜 덥고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띈다. 그럼 봄이 되었다. 봄이 돼서 나는 빨리 파종해서 빨리 수확하겠다 라고 가정하면, 이제 봄에는, 이른 봄에는 좀 춥죠, 그죠? 추울 때 내가 옥수수나 감자나 파종한다고 가정하면 비닐 멀칭을 흰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검정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흰색으로 해야 되겠지.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흰색 필름을 덮으면 광투과가 잘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빨리 출현이 되잖아. 그죠? 근데 단점이 있다. 무슨 단점이 있냐? 투명 필름 흰색으로 했는데, 투명한 걸로 했는데 단점이 있더라. 잡초는 그대로 나겠지. 왜? 잡초 종자 자체가 거의가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소위 광발화성 종자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잡초 종자의 64% 내지 65%가 광발화성 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작물 재배할 때는 거의 95% 이상이 뭐다? 광발화성 종자예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면은 이게 흑색 검정 필름, 이것이 잡초 방지에는 최고다. 그러나 이제 빨리 발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흰색이 좋다. 그래서 요즘 어떤 필름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농산업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저거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애를 깨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필름 가지고. 필름을 해야 친환경이 가능하다 했죠. 요즘 친환경 안 하고 우리나라는 대외 경쟁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국 봤잖아요. 1인당 500헥타르를 콩을 재배를 하는데 경쟁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친환경 한 것만이 경쟁이다. 그러면 필름을 덮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제초제 안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한다? 저런 검정색 필름을 써야 된다. 제초제 안 쓰기 위해서는. 근데 야, 빨리 콩 말고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빨리 내가 좀 해서 수확을 해서 판매하면은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빨리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필름을, 검정색은 출현 속도가 빠르다 늦다? 늦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답을 다 줬잖아. 출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빨리 발화를 시키게 하려면 투명 필름이라 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심기는, 콩이나 감자가 심기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투명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바깥쪽은 어떻게 한다? 검정색을 하고,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바깥쪽은 검정색, 요 가운데는 투명 필름을 쓰는 거예요. 그걸 일명 배색 필름이라고, 배색 필름이라고 그래요. 그럼 배색 필름을 쓰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어중간하다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녹색, 소위 청색 필름이 나와요. 청색 필름 하면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잡초 발생도 거의 많이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말입니다, 아까 배색 필름으로 멀칭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흰색이잖아. 투명하잖아. 그럼 여기 잡초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지금
기술은 100% 완벽한 건 없어요. 요 정도까지가 지금 현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러면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많이 고민하면 진도 못 나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콩이 이제 발화해서 출현해서 이렇게 잎이 이제 달리고 영양 생장이 지속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베지테이티브 그로스 스테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트랙터죠, 이 전기가 달려 있어요. 로타리도 괜찮고 전기로 해서 지나가면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 여기 고랑이라 했죠. 고랑에 물이 잘 빠지게끔, 배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이거 무너지니까 물이 안 빠져. 비가 많이 오면 콩은 물에 잠기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못 자라니까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고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배수고를 만들어 주면서 여기까지 잡초가 발생했을 거라는 거라. 잡초가, 그죠? 잡초가 발생했을 거니까 잡초가 발생한 거는 죽이고, 어떻게? 전기가 지나가면서 뒤집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요 옆에 또 발생하려고 폼 잡겠죠? 이런 거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경 배토기인데, 요즘 이제 중경 배토를 하면서 제초 작업까지 동시에 하는 기계가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면 그런 걸 만들어 써야 돼.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기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경 제촉이란 말까지 지금 쓸 정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런 스마트 농산업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죠? 그래서 기계하고도 다 연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하나 재배한다가 아니고 이것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해충 방제인데, 이게 지금 트랙터에 부착해서 쫙 살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200m, 보통 100m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살포로 하는 거죠. 쫙 이렇게 살포를 하죠. 이것은 광역 방제기, 이렇게 말, 광역 방제기, 또는 광역 살포기 이렇게 말하고. 근데 요즘은 드론 여러분들 잘 알죠? 드론이 지금 45km까지 나와 있어요. 탑재하는 게. 근데 지금 60 몇 킬로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출시될 거예요. 60 몇 킬로 농약을 또는 약재를 싣고 이렇게 위에서 공중에서 스프레이를 쫙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뭐 빠진 것도 없죠. 요즘은 전부 GPS 다 달아가지고 버튼 딱 누르고 딱 세팅해 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다 돌고 여기 와서 탁 안착합니다. 다 뿌리고 왔어. 그러면은 약재만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역 살포기고, 옛날에는 손으로 막 이렇게 저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드론까지 발전해 왔다. 자,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콩이 이렇게 자라는데, 콩은 아까 원산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네, 우리나라 만주, 북한 이쪽이지, 그죠? 그러면은 얘가 겨울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자라겠죠?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은 칡넝굴처럼 온도나 환경 조건이 맞으면 계속 자라야 돼. 계속. 이걸 이제 무한신육형이라고 그래요. 무한. 유한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면 신육. 자랄 신자, 몸 신자, 기를 육자. 그러니까 몸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줄기나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그걸 무한신육형이라 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멈추는 걸 유한신육형. 온도가 딱 떨어지면, 야, 이제 겨울 온다. 그만 자라야지. 꽃 피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호르몬이 이제 생성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남부지방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계속 자라려고 해. 그러면 한번 가정해 봅니다. 콩이 계속 자라.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R1, R2, R3, R4, R5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R4, R5, R1이 R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V, 아까 베지테이블 그로스 스테이지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넝쿨이지겠죠? 그럼 쓰러지고 하겠죠? 그러면 비 오면은 수분이 많아서 병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도복되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많이 크지 마라. 일정 기간 되면은 여기 한 60cm 정도 되면 이렇게 순을 잘라줍니다. 더 이상 위로 자라지 말고 가지 벌리고 이제 R기로 가라 하는 명령이에요. 물리적으로. 이걸 이제 순지르기라고 합니다. 근데 순지르기를 뭐 해도 되는 콩이 있고 안 되는 콩이 있어요. 키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잎만 무성하고 나중에 꼬투리,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장 생장만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지르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학 작업인데 과거에는 전부 이렇게 낫으로 손으로 이렇게 다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흙이 다 힘입니다. 그래 시골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할머니들 전부 폴더 이렇게 이런 분 많죠. 그 전부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또 관절은 전부 수술해 가지고 본인 관절 있는 분이 더 물어요. 왜? 맨날 이 소위 쪼그려 앉아가지고 작업하니까 관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콩 수확기, 이건 콤바인이죠, 그죠? 네, 콤바인이고, 요거는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한 대 묶어가지고 여기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요 탈곡기가 우리 여기 진성에 가면 요거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힘들다 이 말이죠. 이 배고 이게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한다? 콤바인이 있어요. 콤바인. 이제 콤바인, 벼 수확하는 것처럼 크로스 콤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불도저처럼 넓적거리한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곡하면서 털면서 그 안에 다 당깁니다. 거의 뭐 탈림만 많이 안 되면 거의 한 90% 정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까지, 크로스 콤바인까지 나와 있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콩을 재배를 했더만 우리 요거 한번 보고 갑니다. 그냥 뭐 잘 자라느냐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도 어때요? 뭐 병도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점이 모자이크처럼 있다. 요렇게 있죠, 그죠? 여기 콩 모자이크 병이고, 그 다음에 역병이라고 그러는데 토양이 감염으로 생기는 게 말라 죽는 이런 경우 역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보세요. 요거는 거의 검붉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요것을 이제 불 마른 병, 나중에 싹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중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미드리버라 그러죠, 그죠? 미드리버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말라가는 걸 불병 이렇게 얘기하고, 이 종자에서 보면 이 색깔이 어때요? 자주색이 나죠, 그죠? 자주 무늬병 이게 발생한 겁니다. 이건 내년에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골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은 생긴 게 하얗게 뭔가 좀 막 우리 미라 되고 나면 막 그 살은 없고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꼭 미라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미라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뿌리가 검정색으로 변한 거예요. 뿌리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한데 물이 찐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가 갈색 무늬로 변하는 거, 갈색 무늬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통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해충이 있어요. 요 앞에 봤던 거는 병이고 요것은 해충이에요.
그러니까 깔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백을 빨아 먹는다든지 해서 콩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린재라는 게 있어요. 노린재. 노린재는 주로 이제 노린재 목에서 분류가 되는데 주로 저백을 빨아 먹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주로 냄새가 많이 나. 어쨌든 얘는 생긴 게 허리가 오목하죠. 홀쭉하죠. 홀쭉. 그래서 길죠. 그래서 개미처럼 생겼는데 홀쭉하돼서 다리는 톱다리가 있어요. 톱날처럼. 그래서 톱다리, 개미 허리처럼 생겼다. 개미 허리, 노린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또는 다른 뭐 석등 노린재 뭐든 노린재를 한 방에 친환경 제조로 이렇게 싹 잡을 수 있는 제품이나 뭔가를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어요. 친환경 제재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가로줄 노린재입니다. 줄이 가로로 나 있다 해서 가로줄. 요거는 풀색, 이제 풀색이다 해서 풀색 노린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거세미 나방인데 담배에 주로 발생한다 해서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은 거세미 나방입니다.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 거세미 나방. 그 다음에 이제 콩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콩나방 이런 것들은 또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타란 말은 뭐 좀 우리가 잡곡처럼 좀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진디죠. 한번 보세요. 징그럽죠, 그죠? 이거 한번 서식하면은 쫙쫙 이게 저백을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콩 꼬투리에 발생하는 혹파리입니다. 꼬투리, 요렇게. 얘가 나중에 이제 이 검정색 파리, 홀쭉한 파리처럼 생겼죠. 그죠? 예, 콩 꼬투리, 혹파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봤는데, 조금 간 김에 조금 더 갑니다. 콩에 있어서 아까 병도 봤고 충도 봤는데 생리장애를 한번 봅니다. 생리장애라고 하면 주로 온도에 의해서든 아니면 수분에 의해서든 아니면 양분에 의해서든 뭔가가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생리장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색깔이 다른 데는 어때요? 초록색인데 얘만 색깔이 약간 노란색에 가깝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질소가 결핍돼서 그렇다. 콩 재배할 때는 질소는 많이 안 줘요. 주로 퇴비로 많이 주는데 300평당 1000제곱미터당 3kg 정도만 주면 됩니다. 벼의 3분의 1 정도만 주면 되죠. 그 이유는 뿌리에 근류균 라이조비움이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줘도 된다. 그 다음 인산이 결핍하면 어때요? 요 바깥쪽 부분부터 노랗게 되고 잎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씩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형태를 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칼리 한번 보세요. K가 부족하면 질소는 전체적으로 그 노란색으로 변하지만 요것은 잎의 가장자리 바깥쪽으로부터 요렇게 노란색으로 변해오는 게 칼리가 부족했을 때 그렇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철분이 부족한 경우, 이것은 자 이제 하나씩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 하나씩 어떻게 요렇게 이제 성장점에 있는 마지막에 자라는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황갈색을 띠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 쪼글쪼글 오므라들고 초록색을 못 띠죠. 그죠? 요 칼슘이 나왔을 때는 배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배추하고 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배꼽이 썩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배추에 있어서는 붕소 같은 경우하고 비슷한데 아주 나중에 다음 배추 시간에 하겠지만은 요 밑둥치에서 이 칼슘이 부족하면 이상한 형태를 띱니다. 잘 썩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칼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결합,
조직을 단단히 하는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pH가 좀 낮은데 많이 발생하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피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게 칼슘이다. 그래서 pH가, 칼슘은 석회죠, 그죠? 석회인데 pH가, 콩 재배할 때는 pH가 한 7 이상으로 높아야 재배가 잘 돼요. pH가 낮으면 콩 재배에 좀 불합리하다,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마그네슘이 결핍한 경우 Mg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합성 할 때, 광합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초록색 잎에서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 그 엽록체 속에는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엽록소가 있다. 소위 클로로필이 있다. 그럼 클로로필의 구조를 보면 다리가 4개다. 가운데 있는 게 뭐다? 마그네슘이다. 그죠? 그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은 엽록소를 제대로 못 만든다. 그럼 결국 광합성을 못 한다. 그러니까 잎이 황백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연이죠. 그죠? 아연 결핍하면 이렇게 막 쭈그러집니다. 그죠? 그 다음 망간도 이렇게, 망간은 약간 노란색에 가까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몰리버덴 여러분들이 그 재배학 시간에 16대 원소 배웠죠. 그죠? 요거는 거의 다 미량 원소죠. 그죠? 요 아래 있는 애들은. 아연, 몰리버덴 이런 애들은. 철도 마찬가지고. 붕소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 위에 있는 거는 다량 원소고, 그죠? 마그네슘하고 칼슘까지는. 그럼 비료의 1대 원소, 2대 원소, 3대 원소, 4대 원소, 5대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 이제 양분이 결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미량 요소가 과다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렇게 또 색깔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망간 같은 경우 잎이 커지질 않는데 딱 뭉쳐져 가지고 새파랗게 되는 경우, 이 붕소가 또 많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지나침이 부족함만 못하다, 과유 불급이란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 그 다음에 요 기상재해를 한번 봅니다. 기상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외부의 환경 조건입니다. 바람이나, 그 다음에 강우나, 온도나,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찐 경우, 이 고랑이 제대로 없죠. 그죠? 배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섭해를 받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생육종에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섭해와 반대는 한발, 가뭄, 드라우트 데미지. 이거는 wet stress, 섭해는 wet stress라고 하고, wet damage 이렇게 말하고, 한발은 drought damage라고 합니다. drought, D-R-O-U-G-H-T. 요 가뭄을 이제 하면은 수분이 부족하죠, 그죠? 부족하니까 잎이 막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리게 되고 나중에는 잎이 떨어져서 고사에서 죽는 장애를 말합니다. 수분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적정하게 유지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람도 있죠, 그죠? 이 강풍이 불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자, 태풍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속 20m 이상이 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초속 20m. 그러면 좀 연약한 사람은 막 흔들리겠지. 그럼 30m는 초강풍, 막 이 정도 되겠지. 40m 되면 막 저기 날려가겠지. 그죠? 초속 40m 되면은 엄청납니다. 어쨌든 이 강풍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쓰러지는 거죠. 나중에 더 강하면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생육중기 이제 도복, 쓰러진 문제가 발생하고, 이건 후기에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꼬투리가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로아정이 되는, 소위 도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콩 생리장애, 병해충까지 다 봤는데, 자, 요걸 봅니다. 작업할 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처음에 이제 비료를 살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청 시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운 노타리를 해주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항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 비닐을 피복하건 안 하건 그 종류에 따라서 가고, 그 다음 파종하고 나서는 이제 제초제를 살포하고, 그죠? 또 검정 비닐 멀칭하면은 안 해도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 발화해서 중경 배토한다 했죠, 그죠? 중경 배토는 비닐을 멀칭을 하면 안 해도 된다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콤바인 수확해서 수확물을 요렇게 이제 마대에 넣어서 이제 정선 작업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을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콩의 어떻게 보면 일생하고 병해충 그리고 장애 요소까지 공부를 했고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산업을 과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데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 다 한 겁니다. 이제 두부 만드는 법 뭐 다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작물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건의 있으면 하세요.